손절이 익절이다. 지금은 다 뺐습니다. 존중하며 버틴다. 통합게임이 빨간색이 좋다고. 돈을 버는 개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최근 청년 개미들의 활약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례 없는 우리 사회 청년들의 주식 투자 열풍. 여러 미디어 매체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손쉽게 주식과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식 투자 열풍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그냥 통장에 꼬라박는 것보다는 주식에 넣고 이득 보는 게 낫죠. 아버지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되게 투자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듣기도 했고 아버지가 추천해 주셔서 절반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은. 여유가 있다면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한 10명 중에 한 지금 6명은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한 그래도 반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시작해야겠다는. 주식 투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20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된 기타 구체적인 수치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키움 증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설된 신규 주식 계좌 236만 건 중 52%인 123만 건이 2030 청년층의 계좌라고 밝혔고 이는 25만 건에 그쳤던 2019년과 비교하면 1년 새 5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2030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주식 관련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마다의 이유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이른바 주린이를 위한 콘텐츠 또한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신한금융투자에는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해외 주식 투자자, 재테크 칼럼니스트, 전직 은행원 등이 출연해 공신력 있는 양질의 금융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개미는 오늘도 뚠뚠과 같은 TV 프로그램 등 초보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며 청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례없는 청년층 주식 투자 열풍.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개미가 되기를 자처하게 된 걸까요? 재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경제적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기업들은 경제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고용 인원을 감소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대응은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층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식이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듬해 1월 13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발표한 코로나19 시대의 금융행동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금융투자를 개시하거나 재개한 비율이 29%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으며 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 중 27.3%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나 경기 위축에 대비해 지출을 포기하고 재무 목표를 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식 폭락의 사태는 청년 주식 투자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20대의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침체를 오히려 주식시장의 진입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을 꾀한 것입니다. 주식이 다른 투자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 또한 청년층 주식 참여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라 할지라도
주식 투자에 비해 더 많은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소득과 적은 자산을 가진 청년층에게는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기란 힘에 부치는 실정입니다. 예금과 적금 또한 20대의 경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금리에 꾸준한 직장 생활과 저축만으로는 쉽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청년층이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은 현실 속에서 손쉽게 적은 돈으로 투자하고 이익도 얻을 수 있는 주식은 청년층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된 겁니다. 주식시장이 2020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빠진 이후로 반등을 하면서 주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더 들어와서 주식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피드백 이펙트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레이버 인컴으로 이제 부를 축적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자산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일을 해서는 도저히 이 자산 가격을 캐치업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높아져가지고 부동산 투자는 사실 참 힘들게 됐거든요. 예금 같은 걸 보면은 금리가 2%가 안 됩니다. 그럼 2%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자산 가격의 증가분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 젊은 개미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2030 청년들은 일과 중에도 수시로 주식 그래프를 보며 대화하고 투자 동아리나 재테크 학회 활동 등을 합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걸 자주 보면서 이제 거기서 얻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세미나 여시면 이제 세미나에서 또 얻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보통인데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그 환경 컨센서스 같은 데서 리포트를 읽으면서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 같은 경우는 그 보통 돈을 맡기거나 하는 거는 진짜로 막 자문사나 이런 데다 맡기더라도 제가 알기로 몇 억 이상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20대들이 이제 그런 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치 투자보단 최근에는 좀 오르는 주식에 올라타는 약간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같이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되게 수익률이 안 좋고 한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게 뭐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게 재테크라면 이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은 잃더라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적은 리스크로 좀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주로 오픈 채팅방이나 각 대학별 에브리타임의 주식 게시판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들은 수시로 커뮤니티를 이용하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주식 투자 열풍은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불러왔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경제 및 금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20대의 최대 관심사를 물은 2021년 2월의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 관련 앱을 많이 접속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8.8%로 76.8%를 차지한 배달앱에 이어 2순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컨텐츠에 대한 질문 역시 재테크가 건강 및 운동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습니다. 뭔가 스스로 재테크도 해보고 싶고 또 용돈이나 이런 걸 받으면 요새 또 주식이 인기니까 한번 투자를 해봄으로써 공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배워보려고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런 걸 좀 볼 수도 있고 일단 어느 사업이 지금 뜨고 있는지 어느 분야가 뜨는지 그거를 되게 가시적으로 알 수 있고 순기능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 좋아하는 기업이나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순기능인 것 같고 글쎄 자기의 재산을 주식이 좋은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청년층 주식 투자에는 이처럼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층 주식 투자의 이면에는 심각한 역기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학생 A씨는 주식 투자를 시작할 당시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수익이 낮아 욕심이 난 A씨는 투자금을 늘리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수당 등 노동소득으로 투자금을 늘려가던 A씨는 점차 무리하여 주변인들에게 손을 빌리게 됐습니다. 지인들을 통한 대출도 한계에 다다른 A씨는 결국 마이너스 통장에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이는 청년층이 주식 투자에서 흔히 영끌, B2에 다다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음, B2는 빚내서 투자의 준말입니다. 무리하여 주식 투자를 하는 청년층의 모습을 비유할 때 사용되는 은어인데요. 자신의 여윳돈을 넘어 투자를 하는 청년층이 점점 늘어나며 작년 7월 기준 20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대출 규모는 7,648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전 연도 대비 11%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듯 무리하여 자본금을 마련한 청년층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욕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시작했던 주식 투자가 점차 투기성으로 변질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투자를 일삼는 청년층은 명확한 공부와 정보 없이 변동성이 큰 투자처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여 분, 시간, 짧은 시일 내에 수익을 내는 이른바 단타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층의 위험 종목에 대한 무리한 도박성 투자는 주식 중독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주식 중독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방문한 사람의 수는 1,73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700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청년층 주식 투자의 역기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층을 상대로 한 신종수법의 주식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상대로 한 주식 리딩방 사기는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끌다는 뜻의 영어 단어 리딩에서 비롯된 주식 리딩방은 관련된 종목을 추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SNS 대화방입니다. 대학생 B씨는 증권 어플을 설치하여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 끊임없이 리딩방에 당신을 초대한다는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문자였지만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당한 B씨는 시험 삼아 리딩방에 입장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투자 전문가인 멘토가 추천한 종목에 투자하고 수익을 낸 B씨는 곧이어 유료 리딩방에 초대를 권유받게 됩니다. 적게는 10,000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대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리딩방에 입장하게 된 B씨는 연이어 수익을 내는데 실패하고 프리미엄 정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허위 정보임을 깨닫습니다. 일반 개인의 대가성 투자 자문은 불법이지만 너무나도 만연하여 제재도 힘든 현실입니다. 청년층 주식 투자의 역기능은 금전적 손해뿐만은 아닙니다. 연이은 사건 사고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도 주식 투자자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련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감수성의 영역마저 주식 투자로 점철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인들 다수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자 졸지에 벼락거지가 된 청년층이 노동의욕이 감소하는 결과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주식 투자가 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 창만 들여다보고 있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위험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거나 몰빵을 한다거나 그런 유의 이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장기 투자로 이제 호흡을 좀 길게 가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큰 수익을, 때로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주식 투자. 합리적인 사고와 태도를 뒤로하고 자극적인 정보에만 현혹된다면 주식 투자의 미래는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혼란스러운 세상 속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청년들은 오늘도 개미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